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한 부분은 뭐 의원 끌어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했었는데 이 의원 끌어내라는 얘기가 뭐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이 된 어떤 그 근거로 지금 사실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근거가 포고령 1호다. 정치활동 금지 부분 여기에 의거해서 투입이 된 거 아니냐라는 게 또 이 국회 측의 지금 생각인 건데 포고령 부분 관련해서 어제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어차피 이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내용이 구체적이질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법전부터 먼저 이렇게 가까이 해서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찾으시더라고요.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로 기억이 되고 또 그 왜 전공이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포고령이 집행 가능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 아까 피청구인이 그렇게 물론 말씀하셨어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무장관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효력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집행하려고 하셨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보신 장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한테 직접 신문을 한 겁니다. 직접 물어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도 윤 대통령 보면서 또 대답을 하는 부분이 보였죠. 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지은 변호사님,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 그때 가지고 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 이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까 상징적으로 놔둔 거고 그리고 전공에 보면 왜 넣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계도 측면입니다. 얘기를 해서 내가 그때 웃으면서 그냥 놔뒀어요라고 또 나름 또 구체적으로 또 윤 대통령 얘기를 하거든요. 뭐 무슨 어떤 의미였던 간에 포고령이 작성이 됐고 그 내용을 검토했고 그 내용에 동의를 해서 이것이 포고가 된 것이라면 그거는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포고령에 따라서 이제 국회의 그 정치 활동을 금지하기 위해서 경찰도 출동했고 군도 출동한 것으로 다 이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포고가 된 것이다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게 뭐 윤 대통령의 주장을 다 받아들인다고 쳐도 상징적이고 뭐 계도 측면이고 다 받아들여도 어쨌거나 이건 포고령은 포고령인 거고 실제로 이게 실행으로 옮겨서 이 계엄군 투입이 됐었던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 의도니 뭐니 이런 건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원영석 변호사님, 또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까 상징적으로 놔두자. 전공이 쳐다보면 계도 측면으로 놔두자. 근데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뭐 있으면 법전부터 찾는데 안 그러셨어요? 라고 또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얘기를 하거든요. 왜 중요한 포고령에 대해서 포고령의 중요성은 법조인인 윤 대통령이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중요한 포고령에 대해서는 왜 상징적 계도 측면 이런 걸 허용하고 여지를 남겼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제일 최근에 일어났던 하이브리드전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이에요. 그 크림반도 합병하면서 러시아가 총 한 발 안 쏘고 크림반도를 합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개입했던 기관이 그 당시 지방의회예요. 지방의회가 그런 독립을 의결하고 크림반도 러시아와 같이 이렇게 합병하는 걸 의결했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총 한 발 안 쏘고 이 영토를 우크라이나는 눈 뜨고 뺏겨버렸어요. 그러면 그 의회가 그러면 그 작업의 중심이 있었었는데 지방의회가 지금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나라 사정으로 대입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가장 경계를 해야 될 게 어떤 그 정치적인 결사들의 그게 정치 행위로서 집단적으로 하는 그 행위들이 때로는 이게 그 실제로 우리나라 영토를 적국한테 적 반국가 단체한테 넘겨줄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포고령 1호가 정말 그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가 일어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거를 감안한 포고령을 만들어져야 된다. 물론 그 헌법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반영도 해야 되겠죠. 근데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과거에 이제 국회 해산권이 있었을 때 5공화국 이전에는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런 계엄령 예문을 뺏기다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도 하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제로 오래 가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도 이야기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헌법재판소에서의 변론 전략은 일부 들어가 있는 게 보여져요. 하지만 정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크림반도 합병 같은 사태가 눈앞에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포고령이 100% 이런 문구는 아니라 하더라도 유사한 문구가 들어가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은 포고령 1호 정치활동 금지 부분에 대해서 이게 들어가 있을 필요도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신 건데 제 질문은 엄밀히 말하면 이거예요. 왜 상징적으로 두고 계도적인 측면으로 두고 포고령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피지 않은 채 다소 오해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게끔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이 이걸 두었느냐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계엄 포고령이라는 게 여러 번 쓰는 게 아니라 보니까 아마 그 과거에 5.16이나 12.12나 이럴 때 했던 계엄 포고령을 뺏겼다고 자기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들도.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비상계엄이라는 게 굉장히 시간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박하게 하다 보면 그 상황에서 또 포고령을 1호가 지금 이거고 2호, 3호 계속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진행하다 보면. 네. 그런데 물론 그 계속 바뀌고 진행하고 새로 내고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일단 비상계엄이라는 거 그 자체가 시점이 중요한 거니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급박하게 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사안을 중요성을 크게 두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아까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한테 직접 물어볼 때 두 사람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죠. 실행 여부, 포고령 실행 여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쪽에선 포고령 집행 가능성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상징적인 측면이라고도 윤 대통령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가능성이 없지만 내가 그냥 놔둡시다라고 했다라는 게 윤 대통령의 얘기인 거죠.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다시 한번 국회 쪽에서 물어보니까 저는 주무장관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가 이지은 변호사님,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보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서로 달랐다. 윤 대통령은 실제 집행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밑에 있는 김 전 장관이 혼자 열의에 불타서 직접 실행으로 나아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지금 이제 전체적인 전략을 보면 네.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은 본인이 좀 이것을 덮어 쓰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지 않고 네. 탄핵 심판이 기각되는 것이 본인에게도 유리하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돌아오셔서 본인을 사면을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한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것이 그 적법한 정당한 계엄령이 되어야지 이제 대통령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나중에 내란죄와 관련해서 또 수사 혐의를 벗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이 적법한 계엄을 했고 탄핵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일단 포고령 집행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실행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이거를 이제 강력하게 집행을 해서 이것이 이제 실행이 된 것이다라고 본인이 지금 덮어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덮어쓰려고 하는 것 같다 김 전 장관이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저게 두 분이 지금 모순되는 말을 하는 게 아닌 게 대통령은 어쨌든 계엄 선포를 할 결단을 내리는 입장에서는 어떤 요소들은 이게 실제로 이게 진행이 어디까지 될까를 마음속으로 내심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밑에서 그 지시를 받거나 또는 이제 그 부하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실행을 맥스로 100%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도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서로 모순되거나 서로 다투거나 그렇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또 저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예. 네, 짧게. 저도 공감을 하는 게 네. 저는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이 덮어 쓰려고 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의 죄가 덜해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도 다 알고 저 내용을 다 알고 허용을 한 거기 때문에 덮어 쓴다고 해서 윤 대통령의 죄가 감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사실 이게 뭐 두 사람의 주장이 상충된다는 취지로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약간 실행 자체에 대해서 조금 서로 간 생각하는 게 다르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틀렸다는 게 약간 다르지 않았냐라는 부분이었던 건데, 그게 아니라 위에서 생각하는 것과 아래에서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뭐 뒤집어 쓴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아랫사람은 위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실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얘기가 흘러갈지 사실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도 같이 좀 봐야 될 겁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의 대화 이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이 두 개가 있다고 저희가 어제 짚어드렸죠. 하나는 포고령, 그리고 하나는 최상목 대행한 대준 쪽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포고령을 살짝 봤는데 다음 키워드로 쪽지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